뭐라 그러지? 베스트 뭐라 그랬대? 하이 퍼포먼스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최고의 아이폰이다. 당연하지, 이 자식들아. 신제품을 지금 그렇게 내놨는데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네, 전공입니다.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컨텐츠가 생각이 나서 좋은 카메라도 있고 겸사겸사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뭐 촬영하면서 이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다른 모든 신경 쓸 수 있는 포인트는 모두 배제하고 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폰 컨퍼런스 행사가 어저께 열렸죠. 엊그제. 아이폰이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보통 10을 의미하는 X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이 삽질을 살짝 한 게 있죠. 아이폰 8의 출시와 더불어서 동시에 10의 출시를 알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경쟁업체에서 많이 하던 짓들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애플이 따라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당연합니다. 이게 애플이 보통 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점점 안드로이드와 유사해지고 흡사해지더니 결국 전국적으로는 하는 짓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는 행동들이 전반적으로 거반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10주년이라서 애플 아이폰 3GS가 발매됐을 때와 어떤 동일한 충격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 마지 않았었는데 그런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려버린 애플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잡스 사후에 모든 컨퍼런스가 다 이렇게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번이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짓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그런 애플의 행보가 답답한 겁니다. 심지어 스티브 잡스 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놓고 스티브 잡스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라는 이상한 드립도 쳤고 미래를 마주하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어떤 그런 휴대폰이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기술들만 애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어댑팅 시켜놓은 것 뿐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무선 충전, 얼굴 인식, 지문 인식이 심지어 빠져있기까지 하고요. 단지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뭐 수긍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메인 포인트가 될 수는 없죠. 이모지에 적용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로 뭐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짓던지 그게 캐릭터화 돼서 귀엽고 예쁘다, 뭔가 재밌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 극히 일부의 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엊그제의 그 컨퍼런스에서 칭찬할 만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11 칩에 등장인 거죠. 바이오닉이라고 이름 붙여진 A11 칩입니다. 왜 바이오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 뉴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컴퓨터의 자가학습 시스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바이오닉이라고 하면 생체에 관련된 그런 단어니까 생명공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혁신적이고 굉장히 놀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어떤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 어떤 세상을 변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굴 인식 빼고는 다른 곳에 뉴로 테크닉이 적용되는 곳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진다. 지금은 이게 뭔지 잘 몰라. 지금은 이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 바이오닉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에 트랜센던스처럼 인간의 뇌가 전사돼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라고 소설을 써본다면 그래 10년을 이끌어갈 수 있어. 너네들의 기술력은 대단히 탁월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거에 관련된 일도 이 아이가 언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AR도 마찬가지죠. 게임에 적용해서 가장 좋은 사례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AR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에게 공룡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내 휴대폰에서 보게 하는 그런 액션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죠. 골 때리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정말 현실과도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속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아우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비슷한 기술력을 AR 기술력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는 하드웨어나 어떤 측정 방식이 너무 좀 곤란했기 때문에,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보여지거나 뭔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플에서 만들어낸 그 뎁스 기술 있죠. 뎁스, 깊이를 측정하는 그 기술로 증강현실 기술이 확실히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지만 이걸 어디다 갖다 쓰냐는 거예요. 너무 앞서갔거나 너무 잊혀져가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쓸 데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폰 3GS를 생각을 해볼까요? 실용적인 세 가지를 다 모았습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iPhone. 수긍이 가죠. 오케이. 실제로 효용성도 있었고요. 아이팟의 기능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기능도 하고 전화 기능도 충실히 다 따라줬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을 겁니다. 뭐 MP3 플레이어가 장착된 휴대폰,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브라우저가 되는 블랙베리도 있었고, 뭐 전면 터치 휴대폰이었던 뭐 햅틱,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더 탁월하고 좋은 걸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모두 다 이게 한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생기고 폭발적인 어떤 상품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번 것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모아놓은 거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이들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모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카톡 공화국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내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재미는 있죠. 한두 번 쓰고 말겠죠. VR도 AR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써보고 맙니다.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술들을 집약을 해놓는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뎁스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걸 갖고 페이스 ID를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요? AR 기술로 확장을 시킬까요? AR 기술로 확장을 해서 그게 얼마나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나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장착이 돼서 그 로봇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겠죠. 인간이 들어가서 탐사하기 힘든 곳을 깊이 거리 정보가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들어가서 내부를 탐사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뿐이지, 그 이외에 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만한, 우리 삶을 윤택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잡스가 말했죠. 대중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잡스의 추측이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잡스의 배팅이었던 겁니다. 이런 도박수를 좀 펼쳤던 거예요. 근데 도박이 잘 먹혔죠. 잭팟이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이번 팀 쿡의 애플에서는 사실 효용성 면에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워치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얼핏은 듭니다. 이런 일단 거지 같은 너저분한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뭔가 하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잡스가 딴 데 갔다가 왔을 때, 잡스가 딴 데 가서 막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무슨 넥스트 만들고 이렇게 돌다가 애플에 다시 CEO로 돌아왔을 때 자질구레하고 잡다구리한 이상한 것들은 다 혁파했습니다. 다 때려부셨고요. 그래서 오로지 아이맥, 오로지 매킨토시, 그리고 아이팟, 이런 것들을, 히트 상품들을 하나하나 내서 다시 애플을 일으켜 세웠죠. 그런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애플에 대한 어떤 좀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도 적잖이 많고,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쓸만해, 다른 휴대폰보다 쿨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면면들도 보이고요. 근데 애초에 초창기부터 애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런 면을 사랑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쉽다, 답답하다, 이게 뭐 혁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임팩트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휴대폰에 대한 범주에서 좀 벗어난 무언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거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휴대폰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R도 하고 뭐 증강현실도 하고 하는 걸 수 있겠지만, 포켓몬고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고 확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뎁스 카메라도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조금 더 앞을 더 많이 내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비서의 어떤 성능의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 뭐 인공지능 그 기기에 대한 개발도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던가, 다소 힘이 빠진 애플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리즈 업데이트만 하는 거야. 아이폰 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 8을 내놓을 게 아니라 아이폰 X와 더불어서 Something New를 내놨었어야 맞는 거예요. 아이폰 X는 당연하겠죠. 그랬다면 사람들의 그 어떤 니즈는 충분히 충족이 됐을 겁니다. 그게 애플카든지 어떤 뭐 아마존식의 어떤 유통 시스템이라든지, 뭐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 그 어떤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구려서 안 쓰는 그 애플의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애플 뮤직도 대표적이고요. 음질이 구려요. 애플 뮤직, 네이버 뮤직 앱보다 음질이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플랫하고 답답하고 밋밋해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6를 써봤습니다. 무선 충전이 지원되기 시작한 모델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면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양 베젤에 이제 그 금속 베젤로 뒤덮여 있었는데, 디자인은 뭐 아이폰 8이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페이가 되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드웨어 퍼포먼스나 어떤 그 기기에 대한 최적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해도 삼성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 애플의 그런 어떤 어댑팅 기술, 어떤 외부의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어떤 기기에 최적화시키는 기술들, 그런 기능들만 애플을 따라잡는다고 하면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진짜로요. 삼성이 얼굴인식 시스템이라던가 지문인식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 그 어떤 디바이스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해진다면 정말 베스트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뭐 어떤 멋있는 끝내주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뭐 삼성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만 방해 요소만 좀 없어진다고 하면 삼성도 충분히 애플만큼의 어떤 좋은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은 넉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잘하니까, 우리 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잘 팔리니까 라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폰 X 잘 팔릴 거예요. 이미 품절되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케팅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전략적인 측면인데, 적게 풀어놓고 빨리 품절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것들 지겹지 않습니까?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마케팅 전략에 홀려서 그냥 그런 것들에게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 허상이에요. 잡스가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뜬구름 잡는 소리, 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펼쳐서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렇게 물건을 팔아먹는 수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잠식시킨 이유는 제품이 끝내줬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어찌됐든 이겨낼 여지가 없거든. 쓰면 괜찮았고 그것이 내 삶을 충분히 변화시켰고 충분히 매혹적이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혁신들이 매년 나오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10주년쯤 되면은 엄청난 혁신 하나쯤은 갖고 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잡스의 서류봉투, 잡스의 아이팟, 잡스의 아이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요. 잡스의 아이맥 멋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 아이폰 컨퍼런스를 계속 보는 이유예요. 심지어 9시에 걔네들이 컨퍼런스 행사를 시작하면 9시 41분쯤에 끝내주는 게 나온다 그래서 그 아이폰의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이폰 광고 화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아이폰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은 9시 41분입니다.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어제도 엊그제도 그렇고 9시 41분에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 상추 없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카누 타면서 이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플워치가 대단해요. 뭐 알 것 같아요. 셀룰러도 탑재가 됐어요. 알 것 같아요. 셀룰러가 탑재됐어. 배터리 시간 금방 죽겠네. 배터리 시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너무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은 거야.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램이 얼마가 탑재되어 있던 건 탑재되어 있었는지, 셀룰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배터리 사용 시간이 뭐 소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뭐 한 20시간, 18시간 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셀룰러가 탑재된 애플워치는 몇 시간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줘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구매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뜬구름만 잡고 끝. 혁신도 없었는데 성의도 없었다. 이게 이번 컨퍼런스를 요약하는 두 단어입니다. 두 문장입니다. 멋있죠? 그들의 행보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이런 사업들로 쭉쭉 뻗어나가고 특허를 구매해서 그 특허를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내는 기술들 멋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애플 직원들이 고작 그 몇 가지 안 되는 기술들에 집중을 해서 고작 그것만 혁신이라고 내놓는다고 하면 애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진 않을 겁니다. 경제적 가치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거대 기업이고 공영 기업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경쟁 업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럼 그들은 구매자들의 어떤 욕구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을 벌려놓은 이 세상을 그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휴대폰 회사가, 중국의 뭐 휴대폰 회사가 이러이러한 휴대폰을 냈는데 정말 끝내줘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전자제품을 냈는데 엄청납니다. 이러면은 애플은 사실 이제 경쟁력을 잃는 겁니다. 매니아층이 그들을 지지해 줘봐야 얼마나 더 가겠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애플의 전략은 이런 애플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많이 양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플 액세서리를 사서 자신들의 메인 킬러 컨텐츠인 아이폰을 미친 듯이 사주길 바라는, 어찌됐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사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애플워치만 해도 애플을 떠나서는, 아이폰을 떠나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시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애플의 전략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모험 정신과 탐험 정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정적인 둥우리 안에서 안전성을 계속 추구하겠다. 너희들의 니즈를 모두 맞춰주겠다라 그래서 A, B, C, D의 제품들을 모두 다 늘어놓고 매대에 팔고 앉아있다면 삼성이 하고 있는 행보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차별화를 두고 그들만의 개성, 그들만의 길을 좀 차분하게 좀 더 걸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겁니다. 뭔가 좀 개척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과연 X로 갈아타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애플 제품군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면 과감히 탈 아이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갤럭시 노트 8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드웨어 성능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베젤리스 스타일로 나온 것도 괜찮고 메모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최적화된 삼성페이도 쓸 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디바이스인 거는 확실해요. 갈아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폰 X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M자 탈모, 화려해진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스템인 그 OLED와 미친듯이 좋아진 A11 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뎁스 카메라, 뎁스 측정이 가능한, 깊이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 그 정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폰 X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많습니다. 선택해야 될 이유 이 세 가지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상쇄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 X를 또 사겠죠. 왜냐면 저는 아이폰 관련 제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아이폰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상으로 전세계 휴대폰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휴대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에 한해서는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휴대폰이면은 이견의 여지가 없죠. 늘 그들이 말하는 ever 뭐라 그러지? 베스트 뭐라 그랬대? 하이 퍼포먼스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최고의 아이폰이다. 당연하지 이 자식들아. 신제품을 지금 그렇게 내놨는데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자명한 이야기를 자명하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이골이 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애플 주변 제품군이 별로 없다, 애플워치가 없는 분들은 다 이제 탈 아이폰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애플워치를 산 아이폰을 사용하는 10%의 유저만이 남아서 아이폰을 구매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겁니다. 제가 그중 가장 큰 호구가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X 컨퍼런스를 감상한 저의 감상평은 망했다 입니다. 네, 망했다예요. 애플, 네,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따라잡히는 미친듯이 따라붙고 있는 수많은 후발 업체들에게 쉽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